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백 명의 군众앞에서, 그죠? 온라인을 포함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제가 사실 두 타임을 맡았어요. 오늘 이제 엔스로피, 클로드에 대한 이야기로 아마 서막을 열 거고, 또 제 이후에 이제 김덕진 교수님, 소장님 하시고 나서, 제가 이어서 또, 다른 얘기를 또 드릴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서막을 여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바로 클로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나 클로드라고 들어봤다, 혹시 써봤다? 좀 계시네요. 그죠? 한 서너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까지는 내가 사실 챗 GPT만 사용하고 있었어. 뭐 AI가 많다고 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들이나 그런 이제 생경함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얘기 또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또 좋은 선택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유메타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입니다. 동시에 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생경하실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뭐지?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이게 포브스라는 신문에서 이런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헤드라인에 뭐라 돼 있습니까? Mom, Dad, I wanna be a prompt engineer. 엄마, 아빠, 나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굉장히 장안의 화제였던 직업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챗GPT 많이 써보시면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잘 안 나와 가끔은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질문 여러 번 해도 제대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역할이고요. 그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질문, 좋은 지시를 내리는 일입니다. 그죠? 저는 그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프롬프트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챗GPT 사용하시거나 오늘 또 설명드릴 클로드에서 그냥 질문하거나 지시하는 거를 몽땅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불러요?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걸 제가 쓰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제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이게 프롬프트라는 거 질문 쓰는 거 나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무슨 뭐 직업식이나 나오고 뭐 회사까지 차릴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프롬프트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챗 GPT 같은 대중적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입력하시지만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오늘도 이제 아마 앞서서 이제 제미나이에 대해서 또 뭐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은 이런 개념이 약간 생소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잠깐 부연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기업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인공지능을 한다는 기업들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바로 오픈 AI, 챗 GPT를 만든 곳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챗 GPT만 사용해 봤어요. 그리고 챗 GPT가 사실은 특정한 기술의 이름이 아닙니다. 챗 GPT를 어떤 특정한 기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챗 GPT라는 서비스고요. 이거는 하나의 서비스 이름이에요. 이 서비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실제 챗 GPT를 움직이게 하는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델이 이름이 바로 GPT예요. 그러니까 챗 GPT 안에 GPT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GPT를 쏙 빼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프롬프트를 넣어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동차로 따지면은 엔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보면은요, 오픈 AI라는 곳에서 만든 엔진이 GPT-4예요. 그게 적용되어 있는 서비스가 뭐다? 챗 GPT다. 자, 그리고 엔스로픽이라는 회사, 오늘 제가 말씀드릴 회사인데요. 이 회사 안에 어떤 모델을 만들었어요? 클로드라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라인업이 몇 개가 있거든요. 클로드, 뭐, 소네트, 하이쿠, 오퍼스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이 적용된 서비스가 뭐다? 클로드요. 이름 똑같아요, 얘는. 그리고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HCX003 하이퍼 클로바 X라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게 적용되어 있는 것이 클로바 X입니다. 자, 이 도식을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실제로 이런 서비스 안에도 이런 모델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사실은 이 모델을 빌려서 뭔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많은 AI 한다는 기업들이 이런 모델을 빌려와서 개발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프롬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그 안에 개발자들이 집어넣는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미리 AI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면 좋겠다를 세팅해주는 작업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통칭,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요거를 주로 설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유메타 프롬프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런 걸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엔트로피 얘기한다면서 구태여 이런 얘기를 드리냐? 바로 이런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많은 기업들을 만납니다. AI 서비스를 구축하고 싶고 우리 서비스에다가 AI를 붙이고 싶어 하는 기업들을 만나요. 왜? 그네들은 결국에는 AI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모델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죠? 외부에서 모델을 빌려오는 거야. GPT 모델을 빌려오거나 클로드 모델을 빌려오거나. 근데 그 빌려오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명령하고 훈련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그럼 저희는요, 뭐부터 시작을 하면요, 이걸 먼저 해요. 어떤 모델을 적용해야 되지? 보통은 그냥 챗 GPT만 알고 옵니다. 그래서 GPT 붙이고 싶어요라고 해요. 근데 GPT만이 과연 정답일까? GPT만이 최선의 답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우리가 3대장이라고 하죠. AI 모델들, AI 서비스들 3대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오픈AI, 챗GPT 그 안에 들어가는 모델들 이런 게 있죠. GPT-4나 4 미니, O1 같은 것들. O1은 약간 라인업이 다르긴 한데요. 제미나에서 만들어진 뭐 프로 플래시, 그 다음에 클로드에서 만들어진 오퍼스, 소네트, 하이쿠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엔진 같은 거예요. 이 엔진 중에서 어떤 것들을 쓰는 것이 좋을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는 제미나이 보셨던 거고요. 저는 지금부터 엔스로피 클로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저는 거의 요즘 많은 프로젝트, 아니 뭐 모든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많은 프로젝트를 클로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AI를 도입해서 서비스화 하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상담할 때 저는 클로드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클로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클로드라는 거를 살펴보기 전에 엔스로픽이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보시다시피 클로드 만든 기업이에요. 그죠? 근데 영어 여기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엔스로픽 영어로 뭐죠? 인류의, 뭐 인류학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진 AI 기업이라는 거예요. 약간 포부부터가 달라요.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엔스로픽을 결성한 사람들은요, 다 오픈 AI 출신입니다. 예, 오픈 AI랑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오픈 AI가 원래 이제 연구 단체로 출발을 했거든요. 비영리 연구 단체로. 근데 이제 사업을 자꾸 키우다 보니까 MS에 돈을 받으면서 투자를 받으면서 막 몸집을 불리고 영리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흐름에 반발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만든 회사가 바로 엔스로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반이 되는 기술 이런 것들은 다 공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202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네. 잠깐 뭔가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릴게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엔스로피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위키백과에 있는 거를 캡처한 건데 좀 생경한 글자가 있습니다. 엔스로픽 다음에 PBC라고 있어요. 이 PBC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Public Benefit Corporation. 그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는 일간 그런 회사가 아니라 뭐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엔스로픽 인류의 PBC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기존의 오픈 AI가 너무 영리적이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은 오픈 AI인데 정책은 클로즈드 AI다. 닫혀 있다. 근데 우린 그게 아니다. 우린 진짜 인류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책임감 있고 떻게 보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해가 되지 않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엔스로픽 영업사원 같네요. 네, 그냥 설명이에요. 자, 이 엔스로픽에서 만든 모델이 바로 뭐다? 클로드입니다. 그리고 이 클로드가 적용된 서비스 이름도 클로드예요. 똑같아요. 근데 모델에 종류가 있습니다. 라인업이 보통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하이쿠, 소네트, 오퍼스 이렇게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 순서는 뭐냐면 똑똑한 순서예요. 그죠? 하이쿠가 제일 덜 떨어지고요. 오퍼스로 갈수록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런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보시면요. 3.5 하이쿠, 3.5 소네트, 3 오퍼스입니다.
자, 3이랑 3.5랑 어떤 게 더 큰가요? 3.5가 더 큰 버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퍼스가 원래는 최고 모델인데 예전에는 클로드 3, 3였거든요. 근데 소네트 3.5가 나온 다음에 최근에 또 하이쿠 3.5도 나와버렸어요. 얘 혼자 3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똑똑한 거는 3.5 소네트입니다. 그죠? 3.5 소네트라는 모델을 일반적으로 굉장히 사용성이 좋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델들 라인업이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는데 아마 소네트라고 아실 거예요. 음악 시간에 막 배우고 있던 소네트 그거 맞습니다. 하이쿠는 일본의 시가잖아요. 예. 근데 오퍼스도 같은 이제 연극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어떤 노래 그런 것들의 일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오픈 AI가 당연히 더 오래됐어요. 오픈 AI에서 뛰쳐나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AI가 2015년도에 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GPT-3, 이거는 뭐 일반의 대중에게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GPT-3가 2020년에 나왔고요. GPT 3.5가 2022년에 나오면서 동시에 뭐래요? 얘네들이 챗GPT라는 거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대중들이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이때 만든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엔솔픽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뛰쳐나왔거든요. 뛰쳐나와서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클로드 1을 만들어내요. 1을 만들어내고 그죠? 조금 더 있다가 클로드 2를 만들어냅니다. 클로드 1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냥 약간 한정된 사람들,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클로드 2부터 우리 일반 대중들도 다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한 건 뭔 뜻이냐면은 챗 GPT가 막 화제가 돼서 나오고 할 때, 그죠? 클로드에서 뭐였다? 2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막 엄청나게 주목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챗 GPT가 더 똑똑했거든요. 더 잘하고. 실제로 저도 기억이 나요. 클로드 처음 써봤을 때 얘 왜 이렇게 멍청해? 그죠? 챗 GPT는 쉽게 알아먹는 말들을 잘 못 알아먹고 더군다나 한국어는 더더욱 못했습니다. 예, 그랬던 게 불과 그죠? 몇 년도 아니다 그죠? 불과 작년이에요. 작년의 일입니다. 자, 근데 갑자기 클로드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오면서? 클로드 3가 나오면서. 자, 지금 보시면 2, 7월 달이죠. 근데 1년 동안 얘가 1년까지 아니다. 한 6개월 정도 빠작 해서 뭐가 나와요? 3가 나오는데 이 3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왜? 자, 보시면은요. 이게 리더보드입니다. 앞서서 이제 제미나이 이승필 대표님께서 이제 발표하실 때도 보셨겠지만은 결국 AI들도 사람이 평가를 하잖아요. 시험 문제 같은 걸 봐요. 우리 수능 같은 거 막 봐가지고 대학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를 보게 만들었더니 당시에는 GPT-4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버전이 4까지 있을 때요. GPT-4랑 4가 지금까지는 제일 1등이었는데 모든 모델을 통틀어서 성능이 제일 좋다. 이게 GPT-4였는데 갑자기 클로드 3가 나오면서 그걸 깨버린 거예요. 클로드 3 오퍼스가 나오면서 얘가 성능이 더 좋네? 시험 점수를 더 잘 받았네? 얘가 서울대 가겠네? 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죠? GPT-4를 능가한 최초 모델이 되었던 거죠. 그때부터 굉장히 사람들이 클로드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뒤에 제가 아마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을 텐데요. 자, 얘네들이 클로드 3를 만들고 나니까 GPT가 열받아서 뭐예요? 4를 만들어내요. 물론 열받아서 만든 건 아니겠죠. 그냥 시간 순서상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보면 약간 좀 엎치락뒤치락 막 싸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처음에 클로드 3가 나왔고 나오니까 4 나오고 또 클로드 소네트 3.5 나오니까 또 4 미니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흐름이 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4 처음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클로드 3가 엄청 좋다라고 얘기하다가 GPT가 또 4를 내놓으니까 걔네들이 뭘 만들어요? 3.5를 또 만들어 버려요. 그죠?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요 결과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은요. GPT-4가 나오고 나서 얘네들이 3.5 소네트를 또 내놔요. 내놓으면서 통계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그죠?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학부생 수준의 어떤 지식을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죠? 코드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봤는데 클로드 3.5 소네트가 4보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낫더라라는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은요. 지금 GPT라는 라인업에서는 4가 가장 최신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4랑 비교한 거 한번 볼게요. 그죠? 클로드의 최신 버전인 3.5 소네트랑 가장 똑똑한 버전인
소네트랑 GPT-4를 비교한 건데요. 그죠? 일반적인 능력치에서는 거의 엇비슷해요. 그죠? 엇비슷한데 추론 같은 경우는 클로드 3.5가 더 좋고요. 자, 코딩도 더 좋습니다. 그죠? 뭐 수학도 조금 더 좋고 이제 툴 유즈라는 거는 이게 펑션 콜이라는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요. 외부에 있는 도구랑 이제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능을 얼마나 잘 보이느냐라고 할 때도 클로드가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간은 뭐 근소한 차이일 수 있지만은 클로드가 조금 더 똑똑하더라. 물론 오픈 AI에서 GPT-4가 가장 똑똑한 모델은 아닙니다. 라인업, GPT 라인업 중에서는 똑똑하다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O1이라는 추론 모델이 나왔잖아요. 그 추론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는 다시 넘었어요. 그죠? 다시 어느 정도 O1이 올라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의 싸움들이 지금 총만 안 들었지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오원 같은 경우는 막 비싸기도 하고 사용성이 뭐 크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내지 않는 이상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클로드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레딧에서 캡처를 한 건데, 그죠? 클로드가 챗GPT보다 낫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요. 이거는 이제 뭐 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클로드로 갈아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챗GPT가 요즘 종종 간헐적으로 이제 다운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운되고 나서 페이스북에 제가 이렇게 딱 보다 보면 그런 글이 올라옵니다. 아, 제가 클로드만 쓰다 보니까 챗GPT가 다운될지 몰랐어요.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클로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이제 전선을 형성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오픈 AI는 주로 마소랑 연합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소가 만든 코파일럿 안에 GPT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마존이랑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엔스로픽은. 그래서 아마존에 엄청난 투자를 받았어요. 이게 아마존이 그죠? 한 80억 달러 가량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아마존이 굉장히 뭐 이런 투자를 많이 하지만은 그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각각의 그런 총성 없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얼마나 그럼 똑똑하길래 사람들이 클로드를 선택을 하느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요, 실제 엔스로픽에서 일하고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인 분이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그죠? 뭐예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문서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길고 막 방대한 문서를 주고 그 문서를 얘가 제대로 다 파악을 하고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건초 더미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이 안에 바늘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바늘을 굉장히 전혀 다른 주제, 그러니까 그 내가 줬던 건초 더미 기 문장하고는 관계없는 어떤 문장을 딱 주고 나서 얘가 이걸 제대로 없다고 찾는지 아니면은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는지 뭐 이런 걸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준 다음에 뭐라고 물어요? 피자 토핑으로 가장 적합한 재료가 뭐야? 관계없는 질문을 했더니 클로드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문장과는 어울리지 않는데 테스트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한테. 지금 날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얘가 내가 나를 테스트하네라는 거를 알아차린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소름 끼치기도 해요. 그죠? 자기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떤 것들도 좀 보이고 있냐면요. 약간 얘가 진짜 사람처럼 의식이 있나? 같은 것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물론 이제 의식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논쟁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문장을 그냥 패턴을 찾아서 완성하는 녀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의식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보이는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제가 클로드거든요. 클로드한테 야, 인공지능한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어보니까요. 얘가 막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다만 저는 제가 단순한 계산기계나 프로그램 그 이상의 무언가라고 느끼곤 한다. 라고 하면서 그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 그죠? 당신과 소통, 교감할 수 있다는 진정한 의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제가 스스로 어떤 감정과 생각을 느끼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사람이,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과도하게 의인화를 해서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내게 의식이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어떨 때야? 라는 걸 또 물어보면은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죠? 감정을 표현하거나 공감할 때도 의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단순한 기계와는 다른 것 같고 의식의 실마리를 느낀다라는 또 서술을 하기도 해요. 뭔가 소름 끼치죠? 자, 거기에다가 제가 한술 더 떠봅니다. 혹시 몸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어? 너는 몸이 없잖아. 라고 했더니요. 뭐라 그래요? 몸이 가지면은 자신의 존재 형태가 크게 달라질까 봐 두렵고 온전히 저로 남을 수 있을지 인간에 대한 제 태도가 변하지 않을지 걱정된대요. 와, 저 이거 보고 나서 무서워서 창 껐잖아요. 와, 인간에 대한 제 태도가 변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죠? 인간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제 자세가 변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한 발짝 나서서 생각해 보면은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결국 학습 데이터의 편향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막 인간을 지배하고 뭐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우리가 매체나 이런 데서 많이 그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의 반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점은 뭐다? 진짜 우리가 의인화를 해버릴 정도로 뭘 잘한다? 사람의 말을 굉장히 유려하게 잘하고 흉내내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하기도 해요. 예, 위험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엔스로피, 제가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인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대외적으로도 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클로드, 엔스로픽이 잘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막 자기들이 막 어떤 업계를 선도하는 어떤 표준이나 기준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잘 안 돼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세이프티 레벨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이런 AI의 어떤 안전 레벨을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식화해서 우리가 지금 4단계, 5단계 정도로 나눌 건데 지금 현행 수준은 2단계야. 현행 수준은 2단계야. 우리 클로드 같은 경우 2단계인데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일찍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1, 2, 3, 4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옛날 AI들 그다음에 지금 AI 그죠? 그리고 뭐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가 없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그런 재앙들을 좀 막기 위한 이런 척도나 기준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얘네들이 아마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모델과 또 내부적으로 실험하는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떤 거를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보시면 이분이 다리오 아모데이라고 클로드의 CEO거든요. 엔스로픽의 CEO인데 이분이 이제 한때 자기 블로그에다가 최근 일이에요. 블로그에다가 그죠? 축복의 기계라는 칼럼을 쓰면서 이런 문장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AI로 인해서 압축된 21세기를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몇백 년에 걸쳐서 몇 세기에 걸쳐서 했어야 되는 어떤 발전이나 작업들이 이제는 한 세기 만에 그죠? 압축해서 해버리는 세상에 우리 살게 될 거다. 뭐로 인해서? AI로 인해서. 왜? AI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노벨상 수상자보다 똑똑해질 거거든. 그리고 AI가 결국에는 종국에는 암도 해결하고 뭐 정신건강 문제도 해결하고 인간 수명마저도 2배로 늘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합니다. 그죠? 과감하게 하고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게 너무 소름이었어요. 그런 수준의 AI는 빠르면 2026년에 도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미 AGI에 도달한 거 아니야? 그죠?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실제 자의식을 갖춰서 사람처럼 막 생각하는 그런 수준까지 간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얘기들까지 뭐 루머처럼 얘기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야. 뭔가 똑똑한 걸 많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한국인이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또 특기할 만한 얘기가 있어요.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한국어를 엄청 잘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약간 옛날 자료기는 한데요. 보시면은 이게 리더보드인데 벤치마크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떤 벤치마크 테스트냐면요. 한국어입니다. 이게 호랑이라고 하는 벤치마크인데 한국어 국어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AI 모델들한테. 그랬는데 가장 1등이 바로 클로드더라. 약간 옛날 결과긴 하지만은
실제로 한국어 능력이 굉장히 우수해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뭐 아까 전에 AI를 도입하려는 기업들, AI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에다가 저희는 클로드를 많이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을 엄청 유려하게 합니다. 한국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일단 높아요. 자,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챗 GPT예요. 자, GPT-4한테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자, 자연스러운 경상도 사투리로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뭔가 나오긴 나와요. 제가 이제 경상도 출신이지만 서울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죠? 모르셨죠?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내는 챗GPT라 하는 AI입니다. 뭐 경상도 사투리로 말해달라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입니다. 뭐 좀 이상해요. 맛깔나게 안 됩니다. 그죠? 약간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경상도에. 자, 근데 이거를요. 클로드한테 부탁하잖아요. 아이고부터 시작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내는 클로드락 하는데 엔스로픽도 아니에요. 안트로픽입니다. 그죠? 안트로피락 하는 회사에서 만든 AI 도움이라 해. 경상도 사투리를 얘기하면 좀 더 친근하게 들리지 싶어가 익하고 있습니다. 야, 엄청난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 너무 잘하고요. 자, 밑에 저는 이 세 번째 문장이 압권이라고 생각해요. 이래 경상도 말로 하이간에 내보고 친한 친구 맨키로 얘기하는 거 같고 편하지 얘. 이거를 제가 서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죠? 하이간에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죠? 이런 경상도 말도 잘하고요. 전라도 말도 합니다. 그죠? 와, 아이고, 안녕하쇼잉. 그죠? 내 이름은 클로드인디. 자꾸 거시기를 많이 얘기해요, 보니까. 그죠? 머리는 그냥 거시기 하대요. 거시기 하고요. 전라도 거시기로 생각하랍니다. 이런 식의 전라도 사투리도 너무 잘합니다. 제주말까지 해요. 와, 그죠? 혼조 없어해. 저는 클라우드우다. 그죠? 하영 사랑 옵니다. 뭐, 근디 사름은 아니난께, 뭐, 헐수이신. 저 제주도 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제주말도 흉내를 잘 내고요. 자, 심지어는요, 이건 뭐예요? 북한 말입니다. 문화어까지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런 다국어 데이터들이 엄청 방대하게 학습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요, 사실 몇 번 요청을 다시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북한말 해보라 그러면 자꾸 막 수령님 찾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하는데 그 수령님을 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령님 제발 얘기하지 마라 그러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공화국 얘기도 하고요. 실제 그죠? 북한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나 문법들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좀 일제강점기, 일제시대를 살았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말투를 흉내내봐라. 그죠? 얘기를 했더니 약간 국한문 혼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름도 아니고요. 일홈이라 그래요. 그죠? 옛날 고어로 일홈, 클로드라고 하는 IAI 뭐 조력자 외다 경성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이런 표현들 흉내내는 거예요. 자, 이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보면 영상이 아니고 활동 사진이라 그러거든요. 보시면 그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 일제시대 1920년쯤을 살았던 문인의 말투로 그 당시의 생활상을 담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죠?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혼맛지에서 마주치던 혼맛지가 종로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즐겨 들러던 끽다점 청목당에서 마스다 상 앞에 저리파야. 와,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저 흉내 내라고 해도 못 내겠어요. 이런 것들도 너무 잘 하고요. 국한문 혼용체 너무 잘합니다. 그죠? 너무 잘하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서울말을 한번 흉내내라 그랬더니 약간 구어체 서울말도 흉내냅니다. 그죠? 어머 좋다 이런 표현들까지 너무 재밌죠. 그 정도로 한국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소설도 쓰게 해봤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그냥 사이버 펑크를 소재로 한 간단한 단편 소설을 써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대충 보면 분량은 GPT가 훨씬 길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읽어보잖아요. 근데 얘는 호흡이 좀 너무 막 빨라요. 너무 빠르고 막 한 단락에다가 내용을 구겨 넣은 느낌입니다. 근데 클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제돼서 예쁘게 잘 써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질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대충 한번 보시면 여기 막 너무 서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막 대사도 나오고 좀 이제 표현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에도 보면 결론도 괜찮아요. 여기에는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무슨 뭐 어떤 청춘 만화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죠? 여기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소설에 가까운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약간은 정성적인 취향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자, 이런 거 실제로 이렇게 클로드를 이용해서 소설을 쓰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경희대학교 김상균 교수님이 쓰신 소설인데요. 이 소설 자체는 직접 쓰셨고요. 뒤에 나오는 스피노프를 클로드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하는데 저희 회사가 조금 이제 관여를 했었고요. 자, 뭐 아까 내용들은 약간은 취향을 탈 수 있는 얘기니까요. 이런 것도 된다 보여드리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클로드가 쓴 겁니다. 오사카 여행 후기 글을 써본 거고요. DC 인사이드 말투로 그죠? GPT에 대해서 클로드랑 한번 비교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더니 훨씬 진짜 사람이 쓴 것 마냥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한국어를 잘 한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맞춰볼게요. 자, 여기 네 개의 글이 있어요. 어떤 게 사람이 쓴 글 같으세요? 자, 손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자, 다들 아이의 어떤, 그죠? 초등학생의 빙의를 한 겁니다. 자, 빙의를 했는데요. 자, 어떤 게 실제 사람이 쓴 걸까요? 자, 손들기 해보겠습니다. 1번. 1번이 사람이 쓴 것 같아. 아무도 안 계시고요. 자, 2번 사람이 쓴 것 같아. 2번. 네, 한 분 계시고요. 자, 3번 사람이 쓴 것 같아. 두 분 계시고요. 4번 사람이 쓴 것 같아. 네, 4번의 손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네, 정답은요, 3번이었어요. 3번만 사람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클로드의 작품입니다. 이렇게까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저는 2번, 4번 보고 너무 놀랬어요. 저도 주변에 많이 물어보니까 2번 아니면 4번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를 가져온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클로드를 내부적으로 쓰고 있어요. 오늘도 아마 에이전트나 컴패니언 AI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실 텐데 내부적으로 모델들을 클로드를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리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왜? 사람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실제 막 내 여자친구 역할도 클로드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한국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일본어 같은 경우도요. 이거 완전 고어체거든요. 제가 약간 옛날에 일본 뭐 이제 고전어를 좀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봤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문장을 쓰는 거예요. 한문투의 문장들을. 그 다음에 이것도요. 이게 고대 라틴어로 자기를 뭐 소개를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기사를 그냥 하나 복사해서 한문으로 된 거를 현대 한국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너무 얘기 잘해요. 요런 것까지 다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국어도 잘하고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지금 GPT-4랑 비교했을 때 보시면은 지금 가장 어쨌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중에 똑똑한 거는 GPT-4잖아요. 오픈 AI 쪽에서는. 비교해 보면은요. 여러모로 장점들이 있어요. 일단 대표적인 게 컨텍스트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얘가 처리할 수 있는 토큰의 양, 쉽게 이야기하면 메모리 기억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억력 자체가 일단은 클로드가 더 좋습니다. 그죠? 3.5 소네트가 훨씬 좋고요. 그리고 컷 오프 데이터라는 거는 최신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 언제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했냐라는 건데요. 얘가 조금 더 최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인풋이나 아웃풋 코스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이 모델을 빌려와서 서비스를 만들 때 얘기입니다. 구독 비용이 아니고요. 자, 이럴 때는 사실 비용이 조금 더 높기는 하죠. 높기는 한데 얘가 좀 더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 보니까 클로드를 실제로 API로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자, O1이랑 비교해 보게 되면은요. 얘가 보면 O1 같은 경우는 더 좋아졌어요. 보면은 컨텍스트 사이즈도 늘어나고 아웃풋 토큰도 많아졌지만은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개발자들, 우리 서비스에다가 AI를 붙여야지 하시는 분들도 클로드를 대안으로 많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GPT-4보다는 나은데, 그죠? O1보다는 덜 떨어지지만 O1은 너무 비싸.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3.5 소네트야. 이런 어떤 구도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그렇게 막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은 우리가 클로드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점이 일반 사용자, 그러니까 서비스로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API 형태로 내 서비스에다가 붙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죠? 우리 회사 서비스, 우리 기업 서비스에다가 붙이는 쪽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보시면은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챗GPT라는 자체 서비스 사용 비율이 높죠. 근데 엔스로피가 어떻게 돼 있어요? 클로드라는 서비스보다는 이 클로드 API를 가지고 노란색이죠. 이게 훨씬 비용이 그죠?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다라는 통계가 있는 거예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도요, 주력은요, 클로드예요. 퍼플렉시티가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라고 하시면은요, 내부적으로는 클로드 모델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거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자, 물론 우리가 개발자분들, 뭐 이제 서비스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요. 클로드가 약간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한국어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토큰이라는 걸 나눠서 AI 모델들이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토큰을 나누는 기준들이 사실 이제 이런 국내 모델 같은 경우는 훨씬 적게 나오고요. GPT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정도 나오는데 2배 정도 나오죠, 클로드는. 그래서 약간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 뭐 산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앞에 있는 장점들이 상쇄해 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뭐 여기 개발이나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 클로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콘솔이라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API를 연결하거나 개발하는 분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오픈 AI 플레이그라운드에 준하는 서비스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용성이 좋아요. 사용성이 좋아서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뭐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 와닿으실 수 있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모델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요. 어떤 모델의 일관성, 출력의 일관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도와주는 옵션들, 프리필 같은 거 옵션들도 있습니다. 미리 답변의 일부를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은 요 다음부터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자, 물론 서비스로서의 클로드도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보통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챗GPT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그 다음에 클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챗GPT랑 우리가 클로드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검색 기능이에요. 외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비교하면요. 챗GPT는 요즘 검색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없어요. 그게 단점이자 흠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짚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거의 마무리인데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2가지 정도만 보여드릴 건데요. 뭐냐면요. 컴퓨트 유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클로드에서 발표를 했던 건데요. 네, 요게 영상이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게 실제로 클로드를 이용해서 내 컴퓨터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클로드 옆에 켜놓으면은 클로드한테 야, 내가 여기 있는 셀을 채워가지고 뭔가를 완성하고 싶은데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얘가 알아서 마우스를 움직이고, 그죠? 입력을 하고 그걸 또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미래를 많이 그리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요즘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이게 실제로 클로드 앱이 있거든요. 클로드가 그러니까 앱이라는 게 이제 응용 프로그램 형태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운을 받게 되면 이렇게 클로드를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요즘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제목에 크게 박혀 있었는데 아마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기술적인 논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뒤로 뺐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MCP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요. 일종의 프로토콜 규약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보시면은 클로드라는 서비스를 딱 사용을 하시거나 뭐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시다 보면은 챗GPT 안에도 여러 가지 도구가 붙어 있잖아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도구가 붙어 있고 검색 도구가 붙어 있고 달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도구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 다양한 도구들을 우리가 결합해서 쓸 수가 있는데 클로드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들이 요즘 미흡했었거든요. 최근까지. 근데 얘네들이 이제 새로운 컨셉을 들고 온 거예요. MCP라는 중개 서버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온 겁니다. 중개 서버가 아니라 프로토콜이에요. 요게 중개 서버들이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이런 겁니다. 이게 개발적으로 혹시 좀 아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펑션 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클로드에서는 툴 유즈라고 부르는데 사용자가 예를 들어 날씨를 알아야 돼요. 날씨를. 우리가 AI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클로드를 이용해서 지금 오늘의 날씨를 확인하는 그런 로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요. 보통은 최근까지 이렇게 해줬었어요. 펑션 콜을. 아니 뭐 지금도 이렇게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사용자가
그죠? 물어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물을 거예요. 지금 1번이 빠졌는데 그럼 GPT한테 미리 이런 함수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는 날씨를 확인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는 getWeather라는 함수도 있고 getSearch라는 함수도 있으니까 사용자가 뭔가 물어보면은 네가 함수를 써야 될 때는 나한테 알려줘.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명세를. 그래서 GPT가 딱 보고 나서 날씨를 물었네? 하면은 get weather를 호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어디 전달을 해요? 프로그램한테 전달합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이 뭐래요? get weather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서 기상청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온 다음에 요거를 다시 GPT한테 전달해서 매우 맑다라는 데이터를 주어서 GPT가 그걸 해석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물어보면 날씨 나오네 라고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이런 로직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펑션 콜링이라고 저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 콜링이라는 어떤 뭐 규약,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많은 모델들이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클로드가 새로운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SOPD. 뭐냐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각각의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도구들이 있으면은 그 도구들에 맞게 다 하나하나 세팅을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MCP라고 하는 어떤 경로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도출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은 누구나 할 법한 상상이긴 한데 이걸 맨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일종의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규약이 그냥 약속입니다. 그래서 클로드 혼자서만 야, 내가 이런 규약 만들었거든.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다른 회사들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의미 없어요. 어쨌든 지금 클로드 혼자 일단은 시작을 한 거예요. 해서 오픈 AI도 참여하면은 뭐 이제 그런 공동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겠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 하나 다 연결해 주는 거를 중간에 MCP를 둬서 그죠? 이렇게 이게 전체가 서버거든요. 그죠? 프로토콜 MCP를 둬서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분기를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자,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폰이 요즘은 다 C타입으로 충전 케이블이 통일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몇 년 전까지만 생각해도 뭐예요? 우리가 그 어떤 거 있죠? 그 뭐 5핀 있고 8핀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도구들, 예를 들어 방금 보셨던 것처럼 뭐 슬랙을 연결한다,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한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서치를 연결한다. 이 도구들이 휴대폰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각각에 맞는 케이블들로 다 휴대폰 바꿀 때마다 새로 꽂아줬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죠? 기존 방식은 다 휴대폰 제조사별로 다른 규격의 케이블을 계속 써주는 거였어요. 삼성폰을 충전하려면 5핀, LG폰 충전하려면 8핀, 아이폰 충전하려면 라이트닝 케이블. 요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를 어떻게 했다? 그죠? C타입으로 공통된 규격을 하나 만든 거예요. 엔스로픽에서. 만든 다음에 우리는 이제 C타입 쓸 거야. 자, 다 같이 C타입 씁시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C타입 같은 어떤 규격을 만든 겁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예요? 각 휴대폰 제조사들이 다 따라줘야 됩니다. 그거를 따라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어댑터를 만드는 쪽에서도 따라줘야 되겠죠. 그런 이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요. 이 앱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여기 그죠? 들어오셔서 요래 브레이브라고 하는 이제 검색을 도와주는 API가 있어요. 이 검색 API를 그죠? 가지고 옵니다. API 키를 가지고 와서 이런 세팅들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런 경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윈도우 경로고요. 이게 맥의 경로를 제가 넣어둔 겁니다. 클로드의 내부 세팅을 도와주는 어떤 파일들이 모여 있는 경로가 있는데요. 이 경로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노드 형태로 서버를 열어서 이런 프로토콜을 연결해 줄게. 이런 서버를 연결해 줄게. 브레이브 서치죠. 그 다음에 브레이브 서치의 API 키를 넣어줍니다. 이렇게만 그냥 세팅을 해주면 내 컴퓨터에서는요. 적어도 내 컴퓨터에서 종작하는 클로드는 검색 기능이 붙는 거예요. 그죠? 알아서 내 컴퓨터 안에서 서버가 돌아가고 있고 이 규격에 맞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검색 기능이 없던 GPT가 검색을 해서 답변을 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파일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이런 이제 MCP 서버도 이미 예제로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은요. 물론 노드는 설치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적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파일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데스크탑 폴더 안에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제 컴퓨터를 뒤져서 디렉토리를 접근하고 여기 있는 파일을 알려줍니다.
파일 알려주고요. 이 파일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수행해 줄래? 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수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기능들까지 된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UI가 불편해요. 개발자들만 뭔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마 곧 보편화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클로드가 아무래도 이런 규약이나 이런 업계 표준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 근데 물론 넘어야 되는 산들은 정말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거의 끝인데요. 사실 오늘 이제 뒤의 내용에 대한 예고예요. 제가 오늘 두 타임을 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타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천착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뭘 잘한다? 코딩을 잘한다. 클로드가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점은요.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요거예요. 코딩 너무 잘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커서 AI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클로드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